아기 기후소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초로 뱃속 태아와 5세 이하 아이 등 62명이 낸 기후소송인데요. 앞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2022년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불실 대응은 기본권 침해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지난 5월 두 번째 소송 변론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 재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는 우리가 배출하지 않는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더 심각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시간과 주파수 확인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이가 그리는 하늘엔 무슨 색 칠해줄 건가. 옛날에 하늘색 물감만이 하늘 같게 할 텐데. 아이가 그리는 바다엔 무슨 색 칠해줄 건가. 옛날에 바다색 물감만이 바다 같게 할 텐데. 하늘로
칠해줄 건가 옛날에 하늘색 물감만이 하늘 같게 할 텐데 아이가 그리는 바다에 무슨 색 칠해줄 건가 옛날에 바다색 물감만이 바다 같게 할 텐데 하늘로부터 바다로부터 그리고 나무로부터 받는 만큼은 돌려줘야 해 언제까지 받을 수만 있나 상상해봐요 두렵잖아요 옛날만을 그리워 할 순 없잖아 시간은 우리들 마음과도 같아 내일이면 벌써 늦어버린 거야 네, 강산의 내일이면 늦으리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는데요. 1부에서는 인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패스트 패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2부에서는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인후초등학교 이은여 학생과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와주신 초등학생들은 제가 진행하는 지구 수다미 라디오 제작단 프로그램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라디오를 직접 진행했던 학생들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초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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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주 인후초등학교 6학년 1반 18번 이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후초등학교 6학년 1반 최선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후초등학교 6학년 1반 14번 서재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인후초등학교 6학년 1반 김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1반 김가연입니다. 네, 우리 초대에 응해주신 우리 친구 여러분 반갑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제인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패스트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자료를 찾으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막 유행에 따라서 뭐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패션 트렌드에 따라서 옷을 구매하나요? 어떤가요? 저는 최근에 유행하는 옷은 거의 사지 않고 그냥 엄마가 사이즈만 맞게 엄마 마음에 드는 거 사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입습니다. 네, 손 학생은요? 저는 옷에 많은 관심이 없어서 그 유행하는 옷이나 비싼 옷은 사지 않고 원래 있던 옷을 주로 입습니다. 제이 학생은요? 저는 유행한 옷을 사긴 사지만 조금씩 삽니다. 저는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찢어지면 사는 편입니다. 저는 유행하는 옷을 좀 사는 편입니다. 네, 대부분 패스트 패션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엄마가 아직은 어리니까 엄마가 사주는 옷을 입고 가능한 좀 더 전략하려고 하는 패션에 따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올해 입던 옷이 예를 들어서 입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작거나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는 잘 약간 껴서 밖에 나가서 못 입는 옷은 집에서 입거나 아니면 동생이 물려주는 편입니다. 저는 옷에
저는 옷을 오래 입는 편이긴 한데 저에게 맞지 않을 경우엔 주변 지인이나 사촌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저는 대부분 다 동생한테 물려주거나 버립니다. 저는 작아진 옷은 기부하거나 버리고 찢어진 것은 꼬매서 입습니다. 저도 작아진 옷은 아는 지인에게 물려줍니다. 네,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 작은 옷들은 동생에게 물려주거나 나눔하는 것으로 환경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실천을 잘 하고 있는데 옷이 작거나 유행이 지나서 버린 옷들이 이게 수거함으로 가잖아요. 일반 수거함으로 가는데 이 옷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우리 선우 학생이 제이 학생이 준비했죠? 네. 우리가 이제 헌옷이라고 해서 수거함에 버리는데 이게 재활용되지 않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리가 재활용 될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수거함에 버린 옷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옷 수출량은 미국, 영국, 독일, 중국을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거된 헌옷 가운데 상품 가치가 있는 옷들을 재판매하고 나머지들은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옷을 필요 이상 많이 사고 몇 번 입고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패션 업체들은 대량으로 옷을 만들어내고 팔다 남은 옷은 그대로 소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헌옷을 수출한다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제가 참고로 이제 이 방송을 꼭 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가 버린 옷의 민낯, 내가 버린 옷이 어디로 갔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면 KBS에서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환경 스페셜에 지구를 위한 옷은 없다를 꼭 시청했으면 하는 바람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얼마만큼의 옷이 버려지나요? 전 세계에는 약 80억 명이라는 아주 많은 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 해 만들어진 옷의 수는 1000억 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37%, 즉 370억 벌이 같은 해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1년에 약 14벌의 옷을 사서 약 4벌에서 5벌 정도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저 정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옷에선 각종 미세 플라스틱과 온실가스 등 많은 것을 배출해 지구에게도 우리 일상생활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도 버리는 것도 최대한 조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4벌에서 5벌 정도의 옷을 버린다. 그러면 1년에 그렇게 버린다면 전 지구 인구가 80억 인구잖아요. 그러면은 한 해에 버린 옷은 정말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옷이 많이 버려지는 이유가 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패스트 패션이 무엇인가요? 패스트 패션이란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서 위치해 만들어진 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디자인을 빨리 바꿔 내놓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네, 패스트 푸드처럼 빨리 그리고 자주 만들어서 입고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 어떤 회사가 이 패스트 패션을 많이 생산하는 건가요? 국내에 유명한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스트 패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국 중에서는 SPAO, 팝턴, 에이세컨즈가 있고 일본은 유니클로, 스웨덴은 H&M, 스페인은 자라, 미국은 갭과 포에버 21, 영국은 탑숍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만한 어떤 그 브랜드들이군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SPAO, 팝턴, 에이세컨즈라는 브랜드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트 패션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인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패스트 패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할까요? 먼저 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라는 곳에서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라나 플라자라는 8층짜리 건물이 넘어지면서 1,1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봉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8층짜리 건물이 넘어질 만큼 허물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노동 착취를 당하며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안 되는 260원을 1시간을 일하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입고 있는 패스트 패션의 옷이 지금 반대편에 노동자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금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그러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볼 수 있죠.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해. 네, 2AM의 자연을 부탁해 들으셨습니다. 다시 우리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인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MHz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 다음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김가연 학생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옷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옷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산하는 데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많은 천연 자원이 사용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은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2배로 증가했으며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과 해운 분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패션 산업에 쓰이는 면화는 세계 농지의 약 2.5%를 씁니다.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 재료는 매년 3억 4,200만 배럴의 기름을 필요로 하며 염료 사용 등의 의류 생산 과정은 1년에 4,300만 톤의 화학물질이 필요로 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도 사용되는데 면 티셔츠 한 장을 생산하는데 물 2,700리터가 필요하며 이는 사람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션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를 차지하고 전 세계 폐수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측면에서 그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탄소 배출량이 거의 10%, 그래서 선박과 항공보다 더 많은 어떤 온실가스를 패션 산업에서 배출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계속 이 배출량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패션 산업에 쓰이는 면화, 그렇죠. 우리가 청바지나 아니면 면티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재료로 쓰이는 면화가 전 세계 농지의 약 2.5%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이것도 높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의 사용량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면티 한 장을 만드는데 물 2,700리터. 자, 물 2,700리터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것은 사람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의 양도 줄어들고 있죠.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면 티셔츠 한 장을 생산하기 위해서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어마어마하다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폐수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니 우리가 입고 버리는 옷들이 그 이면에는 어떠한 지구에 해가 되는지 환경에 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패스트 패션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우리 가연 학생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가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은 바로 합성섬유로 만든 옷인데요. 합성섬유는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론, 플라스틱을 가공한 섬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60%를 차지합니다. 옷을 입고 빨면 섬유가 마모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2017년 세계 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옷에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합성섬유 옷을 대체해서 입을 수 있는 천연섬유 옷은 한정적이에요. 가격도 비싸고 관리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합성섬유인 아크릴 섬유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약 72만 개, 혼방섬유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약 13만 개. 혼방섬유, 즉 합성섬유에 천연섬유가 섞이면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합성섬유 옷 대신 혼방섬유 옷을 선택하는 방법도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이 합성섬유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6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 합성섬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합성섬유는 다른 말로 하면 플라스틱이 되는데 그 바다에 버려지는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이 옷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이제 방법을 방금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합성섬유로만 된 옷을 입게 될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약 72만 개라고 해요. 근데 이제 혼방섬유, 합성섬유하고 천연섬유를 섞여 있는 그런 옷일 경우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한 혼방 섬유의 옷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 학생에게 좀 더 물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그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 우리가 입고 세탁할 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강으로 바다로 유입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덜 나오는 세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온도로 세탁하는 것입니다. 세탁 시 물의 온도를 낮추면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세탁하면 원단 손상이 적어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세탁하는 것인데요. 긴 시간 동안 세탁을 하면 세탁 가동률이 길어지면서 섬유에 가해지는 마찰이 길어져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늘어납니다. 가급적 세탁 가동 시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세탁기의 기종인데요.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잘 안 되는 세탁기입니다. 통돌이 세탁기보다 드럼 세탁기를 추천합니다. 통돌이 세탁기보다 옷을 부드럽게 세탁하는 드럼 세탁기가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더 적습니다. 네 번째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주 세탁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면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줄어듭니다. 세탁물이 적을수록 옷에 가해지는 마찰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 건조인데요. 세탁이 끝난 옷은 가급적 자연 건조가 좋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면 세탁기보다 약 3.5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뜨거운 열로 오랜 시간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필터에 담긴 찌꺼기 처리 방법인데요. 세탁기나 건조 후 필터에 걸러지는 찌꺼기는 꼭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절대 물에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세탁물 찌꺼기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을 덜 나오게 하는 세탁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낮은 온도로 세탁하는 거,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세탁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돌이 세탁기보다는 드럼 세탁기로 사용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자주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장마철이라 조금 어렵지만 그 장마철이 아닌 경우에는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에서 건조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번째로 필터에 담겨 있는 이 찌꺼기죠. 이 처리하는 방법은 꼭 그 종량제 봉투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7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회사에서 삼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 세탁기 보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 걸러주는 필터를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패스트 패션 말고 우리는 어떤 옷에 입어야 할까요? 슬로우 패션입니다. 슬로우 패션이란 패스트 패션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각종 패션, 액세서리를 포함한 의류의 생산 과정, 판매 및 구매 과정 착용이나 사용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네, 패스트 패션 쉽게 사서 입고 버리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구매할 때 이게 좀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온단,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의 어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어떤 온단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해보고, 그다음 생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생산했느냐, 여러 가지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해보는 거, 슬로우 패션에 대해서 실천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 걸까요? 선학생, 우리가 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가능한 빨래할 때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하고 싶습니다. 세탁망을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네, 세탁망을 구매해서 넣고 세탁하는 방법 내줬습니다. 저는 옷을 덜 사고 입지 않는 옷은 재활용하겠습니다. 네, 옷을 덜 사고 입지 않는 옷은 재활용한다. 네, 가연이 학생은요? 가능한 옷을 적게 구매하고 구매할 때 친환경적인 옷을 구매하겠습니다. 네, 친환경적인 옷. 그 다음에 네, 은유 학생 마지막으로요. 저는 친환경 옷도 구매하고 옷을 오래 입겠습니다. 네, 친환경 옷, 그 다음에 오래 입는 옷.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패스트 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오늘 처음 우리가 학교에서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라디오 진행을 하니까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약간 긴장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풀리고 이제 좀 재밌었습니다. 다 모두 다 긴장을 했을 텐데 우리 선우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우리 환경이 많이 망가졌다는 걸 알아서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환경을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자료 조사를 하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새롭게 또 배웠다. 그리고 실천하겠다는 얘기. 자, 제이 학생은요? 라디오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했는데 막상 하니까 별로 안 어렵고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그쵸,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거의 끝날 시간이 됐죠. 자, 우리 태유 학생은요? 저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슬로우 패션도 자세히 잘 몰랐는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슬로우 패션과 스튜디오에서 라디오로 첫 방송을 해본 게 신기하고 재밌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슬로우 패션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가인이 학생은요? 저도 너무 긴장되고 떨렸지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네,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죠? 네. 학교에서 했던 것과 좀 다르죠, 많이?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까지 와서 여러분이 배웠던 거 그리고 조사했던 내용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좋은 시간에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네. 반가워요.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난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반 왜 말 돌리는데 쓸데없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이거 맛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이거 맛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한여름밤의 꿀 이거 맛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네, 한여름밤의 꿈 아니라 한여름밤의 꿀이었네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MHz 지그러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자, 1부에서는 인우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패스트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똑같이 인우 초등학교에서 온 이은효 학생과 함께 은효 너무 발음 힘들죠? 저만 그런가요? 은효 학생과 함께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1부에서 계속 함께 해줬죠? 네. 1부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긴장되는데 재밌었어요. 네, 지금 이제 1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워밍업을 했으니까 2부에서는 이제 좀 덜 긴장이 되는 거죠? 네. 자, 쉽지 않은 방송 출연인데 아이들이 아주 잘 해줬습니다. 자, 2부에서는 해양 쓰레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은영 학생은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잠깐 제가 이 얘기를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 은요 학생이 저와 함께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수업을 했을 때 그 모둠으로 이제 모둠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채식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을 해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는데 그때 왜 채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터로 아주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 너무 정리를 잘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짧은 그 한 몇 줄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줘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고 또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속 2부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 전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애완동물도 많이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반려동물 키우고 있나요? 네. 몇 살 정도 됐어요? 지금 강아지는 한 4살 정도 됐고 네. 도마뱀들도 한 3살, 2살? 오. 근데 꽤 됐어요. 그러면 누가 주로 먹이도 주고 이제 산책도 시키고 그러나요? 산책은 할머니께서 좋아하셔서 많이 시키고 네. 밥은 밥이랑 간식은 모두 같이 줘요. 돌아가면서요. 네, 잘 아이들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해양 쓰레기에 관한 것인데요. 자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발표 때도 해양 쓰레기였었나요, 주제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인후 초등학교 학생들 또는 다른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해양 쓰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쓰레기섬이란 네, 쓰레기섬. 네네, 쓰레기섬에 대해서요. 네. 쓰레기섬이란 미국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북태평양 바다 위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일컫는 것으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북태평양의 바다 위에 있는 쓰레기 더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평양 거대 쓰레기장, 태평양 거대 쓰레기장, 바다가 생물들이 살아야 하는 곳인데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대 쓰레기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태평양의 대한민국 면적의 한 16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쓰레기 섬이 왜 만들어지고 대충 몇 개 정도의 쓰레기 섬이 있을까요? 일단 쓰레기섬이 생기는 이유는 아열대 환류에 의해 형성된 소용돌이가 해양 쓰레기들을 소용돌이의 중앙으로 순환시키면서 바다 표면에 퍼져 있는 쓰레기를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작고 많은 쓰레기섬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인도양, 남태평양, 남대서양, 북대서양 등의 5개의 큰 쓰레기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평양 쓰레기섬이 가장 큽니다. 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양에 모두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군요. 주로 이제 바다에 버려지는 어떤 부위성 쓰레기들이 이제 해류나 또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쓰레기 섬에는 어떤 종류의 쓰레기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나요? 쓰레기섬 GPGP를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찰스 무어 선장은 1997년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서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발견했습니다. 태평양 대쓰레기장 Great Pacific Garbage Patch GPGP 이란 이름이 붙은 이 엄청난 규모의 플라스틱 쓰레기섬은 넓이가 160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16배, 16배에 이를 정도입니다. 8만 톤의 쓰레기가 1조 8천억 조각으로 나뉜 채 떠다니다 찢어진 어망부터 노끈 조각, 볼펜 뚜껑, 주방용 세제 용기, 블레 상품을 짐작할 수 없는 찢어진 통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한국 어촌에서 붕장어를 잡을 때 흔히 쓰는 통말마개도 포함해서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업에서 사용되는 그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쓰레기가 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하나의 조사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네덜란드 비영리 환경단체 오션 클린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태평양 쓰레기를 모두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방금 우리 은유 학생이 얘기했듯이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가장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플라스틱을 가장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고 다섯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면서 굉장히 조금 창피한 일이 아닌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에 또 그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제품들이 많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쓰레기 섬이 꼭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바다에게도 동물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를 먹은 동물들은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겪거나 장폐색, 섭식장애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집이 작은 바다새들 같은 동물들은 플라스틱을 뱉어낼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을 섭취한 바다새들은 항생제 내성이 생기고 장내 미생물 군집이 변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쓰레기 섬엔 플라스틱이 많은데 이중 폐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햇빛이나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마모돼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이를 먹이 피라미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생물들이 먹으면 먹이 사슬을 따라 최종 소비자인 사람에게 전달돼 축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극지방의 바다에서도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플라스틱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바닷물의 염분이나 다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고 이것이 먹이 피라미드에서 생물들이 먹으면 또 우리가 먹이 사슬에 따라서 우리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에게 다시 돌고 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바다 동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극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마시는 거, 그다음에 호흡하는 거, 그리고 뭐 비로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 전반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쓰레기 섬을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 섬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우리 주변엔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대체품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설거지를 하면 플라스틱 병에 든 세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운영 학생이 봤을 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그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분필을 손에 분필가루 안 묻게 하는 분필 잡개도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그건 그 좀 다른 재질로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서 굳이 집게로 할 필요 없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네.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사물함 보면 플라스틱으로 안 써도 되는 부분까지 플라스틱으로 쓸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약간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많더라고요. 그 물티슈 있죠? 아, 맞아요. 네, 물티슈도 뭘로 만들으셨죠? 옆에 위에 보면 플라스틱도 포함되어 있고. 네, 이제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물티슈 그 자체가 플라스틱입니다. 종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손수건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물티슈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분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수건을 사용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자,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 은영 학생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제 생각엔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장 쉬운 것은 아마도 플라스틱이 되도록 없는 제품 쓰기와 쓰레기 줍기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엔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것도 대체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용기에 든 비누 대신 바 모양의 비누를 쓰는 것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도 많지만 바다를 찾는 이들을 통해 직접 버려지는 쓰레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 대신 나 하나라는 마음으로 올 여름엔 바다에 간다면 운동 겸 쓰레기들을 주워서 버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나 하나쯤이라는 마음 대신에 우리 모두 함께 플라스틱을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은영 학생이 생활 속에서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실천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 되도록이면 차를 안 타고 계속 걸어 다니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집에서도 일단 빨랫물을 계속 모아서 많이 모였을 때 그때 빨래를 하고 그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수업 시간 했던 거 포스터 혹시 기억나나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조금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러면은 은영 학생이 그 포스터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그 예상치 않았던 질문을 드려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런 고기랑 그런 고기가 되기 전에 생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돼지랑 소 같은. 근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번식을 시켜서 처음에 고기가 될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도 약간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라면서 환경도 정말 좀 눈으로 볼 수 없는 광경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아니 나만 내가 이렇게 채식을 해도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면 또 내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 해도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도 뭐가 잘 되진 않을 것이다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을 잘 했는데 그 쓰레기가 그래서 분리배출이 잘 돼서 바다에 안 떨어지는데 버렸으면 그 쓰레기에 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생물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도 있게 되고 또 채식을 하면 한 마리 아니면 좀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후변화를 떠나서 하나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도 채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단순히 우리가 동물을 먹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좀 더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생명을 중시하는 이타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은영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을 1부에 이어서 2부에 은영 학생 계속 남아서 방송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라디오에 와서 방송 소감도 얘기해주고 싶고 또 지금 조사하면서 알았던 사실들도 얘기해주고 같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싶습니다. 한번 학교에서 인후초등학교는 지금 환경 동아리는 없는 거죠? 맞아요. 동아리 활동이
애들이 좋아하는 축구랑 농구 그런 것만 있을 걸요. 아마도. 네. 그럼 운영 학생 충분히 동아리 회장 지금 학교 회장이죠? 네, 학급 회장이요. 학급 회장인가요? 그러면 학급에서 그 다른 친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과 건의하면 또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은영 학생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조금 그러고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럼 먼저 동아리를 만들면 다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들도 많이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럼 학교 생활이 더 좀 더 활기차질 것이고 또 다른 동아리는 뭐가 있나 구경도 할 것이고 그러면 환경 동아리들도 많이 알게 되고 환경 동아리에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실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환경 동아리에서 배우기도 하고 실천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환경 동아리를 꼭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 혹시 환경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좋은 소식 알려주시고 네. 같이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또 한 번 방송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친구들이 좋아하면요. 네, 친구들이 좋아하도록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긴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기후소송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후소송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겪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계류된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 기후소송, 어린이와 아기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정치하는 엄마들과 탈핵 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 등 50명의 청구인들이 나선 탄소 중립 기본계획 소송,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녹색당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 등이 있습니다. 기후소송의 주장은 하나로 수렴하는데요. 먼저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파리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2021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축 목표가 국제 목표치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약속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법 자체에도 허점이 존재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이 지켜질 경우 우리나라 탄소 배출 허용치, 이른바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예산이 2030년 이전 모두 소진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1년 이후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후소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이 청구인 주장이 부합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요. 지난해 8월 인권위에는 현재의 법정 감축 목표치가 파리 협정 목표보다 현저히 낮고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없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난해라는 것은 202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관심과 해외 동향을 고려할 때 옹고 측 승산이 커 보입니다. 2023년 글로벌 조사 네트위크 위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기후소송뿐만 아니라 미국의 몬태나주의 법원의 결정도 주목할 만한데요. 법원은 정부의 화석연료 생산 승인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기후소송에서 옹고 측이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후소송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네, 지금까지 인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패스트 패션 그리고 해양 쓰레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최고의 패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슬로우 패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쓰레기 문제 그리고 패스트 패션에 대한 얘기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지구로운 책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진아였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